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요즘 봄이 옴에 따라 너무나 이쁜 식물이 참 많죠. 식물을 보고 있자면 우와, 어쩜 이런 예쁜 꽃을 피웠나 하며 기쁨과 환희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물이 괜시레 힘이 없어 보이고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덩달아 내 기분도 울적해지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걱정, 염려, 분노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아니죠. 감정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나, 중심에 있는 나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대로 식물 그 자체를 사랑해주죠. 부정적인 감정은 놓아버리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그리 오래 주지 않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싹소롬입니다.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싹소롬은 키울 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죠. 잎이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소롬을 자세히 보면 잎이 두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잎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물 주기가 긴 편인 식물 되겠습니다. 핑크색 싹소롬입니다. 보랏빛으로 돌긴 하지만 보라 싹소롬과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싹소롬을 키우다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순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꽃대가 올라와 있을 때에는 꽃을 감상해 주시고 꽃이 진 후에 순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싹소롬도 이렇게 있네요.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주어야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월동해 주어야지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잎보다 많은 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겨울에 월동을 해주세요. 베란다 온도를 체크해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하면 실내에 들였다가 다시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천상초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양지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천상초는 약간은 서늘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색상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3가지 종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과 다년생 식물 되겠습니다. 꽃은 3월부터 10월까지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는 개화 기간이 긴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 그리고 봄과 여름이 오면 물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자주 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너무나 적거나 통풍이 불량한 공간에서는요, 통풍을 잘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리블리코아 색깔이 이렇게 쨍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시든 꽃대는 제거해 주셔야지 다른 꽃대가 힘을 받아서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칼리블라 코아는요, 삽목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뿌리도 잘 내리죠. 꽃대가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수영을 소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종이꽃 로단테입니다. 아름다운 종이꽃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죠. 종이꽃은요, 햇빛을 좋아하고 반양지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말린 꽃처럼 꽃잎이 바스락 걸려서 종이꽃이라고 불립니다. 바스락이 꽃 밀집꽃이라고도 불리죠. 꽃이 지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포기가 더 튼튼해집니다. 맥시멈 목마가렛, 소품부터 중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맥시멈 목마가렛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쭉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키우기 쉬운 편이죠. 또한 꽃도 오래 갑니다. 키우시다가 화분의 크기를 조금씩 옮겨서 키워주시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소품은 9cm 보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맥시멈 마가렛은요, 다른 마가렛에 비해서 색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쨍한 느낌의 색감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너무나 좋은 식물이죠. 동글동글 꽃잎이 아름다운 마가렛은 개화 기간이 긴 다년생 식물로 상큼한 색깔이 특징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마가렛입니다. 꽃이 한창 피어나는 개화기에는요, 물을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고 꽃봉오리도 마를 수 있겠죠. 꽃이 진 후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 향기 느끼기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은 파라솔 제라륨과 버뮤다 제라륨 보여드릴게요.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라륨은 꽃도 다양하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라륨은 리갈게 제라륨 되겠습니다. 리갈게 제라륨은요, 화경이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꽃을 폭발적으로 피워내는 다화성 제라륨 되겠습니다. 리갈 제라륨은 꽃의 사이즈가 크고 꽃인심이 좋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금세 화분을 뒤덮을 만큼 꽃을 많이 피워주는 제라륨입니다. 제라륨이라는 식물 자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건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제라륨은요, 이렇게 폭발하듯이 화분을 전체적으로 뒤덮는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리갈 제라륨은요, 상토에 심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라륨보다도 여름에 강한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창가 바로 옆에 두지 않고 벽 쪽에 배치를 해도 무난하게 꽃을 잘 피워주는 제라륨 되겠습니다. 겹이 많은 꽃일수록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올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꽃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리갈 제라륨은요, 꽃이 지고 가을쯤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워낙 식물 자체가 성장세가 좋고 풍성한 모습으로 잘 자라주기 때문에 순따기를 활용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겹꽃으로 피어나는 폭로초 소품 준비되어 있고 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품은 겹꽃과 홉꽃으로도 나뉘어 볼 수 있죠. 동글동글 귀엽고 수줍은 듯이 피어나는 꽃이 1년 내내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햇빛이 넉넉한 공간에서는 1년 내내 예쁜 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약간 옷자를 수 있는데요. 꽃잎의 빛깔 역시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중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노초 너무나 아름다운 느낌 주네요. 소품이 너무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러브 풍노초 중품입니다.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를 하시면 쉽게 번식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풍노초 되겠죠. 아름다운 색상의 가꽃은요,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 온도는 2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세요.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약간은 굵은 모래를 섞은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약간은 촉촉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데모르입니다. 데모르 역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데모르는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데모르 밝은 곳에서 키우는데 꽃봉오리가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예쁘게 꽃을 활짝 피워주죠. 데모르는요, 국화과 식물로 꽃은 국화를 닮았지만 이렇게 입장의 디테일한 느낌은 다릅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화들보다 잎의 질감이 조금 더 두툼하고 통통합니다. 때문에 잎이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국화보다는 물을 주는 간격을 조금은 늘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서 화분의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간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면 간수로 물을 주셔도 잎과 꽃이 손상되지 않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호주 매화입니다.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는 백결과 붉은 색상의 플라밍고 두 종류 있습니다. 호주 매화는 상록 감목 되겠습니다. 꽃은요, 봄부터 여름까지 피어나죠. 꽃의 크기가 작고 잎의 크기도 작습니다. 약간 모양이 바늘을 닮았다고도 생각됩니다. 호주 매화의 유명한 점은요, 호주 매화의 꿀이 아주 인기가 높은 꿀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마누카 꿀의 원료로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이로운 식물이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고 키울 때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종류의 수국 보여드릴게요. 12cm 댄스파티 수국과 푸른 수국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국은 범위기가 다년생 식물이죠. 물을 좋아합니다. 겉흙이 마르거나 이렇게 넓은 잎장이 살짝 처졌을 때 물을 듬뿍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예쁜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는데 이때 물을 주시다가 물이 닿으면 꽃이 시들어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저면 간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는 수국도 있습니다. 수국은 겨울철에는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공간에서 저온 처리를 하면서 자라야지 다음에 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국에 꽃눈이 형성되는 겨울철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지 마시고 꽃이 지고 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는 수국 품종도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화려한 수국, 노즈 활동이 가능한 기특한 식물입니다. 떡갈립 수국입니다. 떡갈립 수국은요, 잎의 생김새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도 참나무 잎 수국 혹은 떡갈나무 잎 수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떡갈립 수국은요, 꽃이 매우 매력적인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는데요. 일반 수국과는 또 다른 참한 매력이 있죠. 또한 떡갈립 수국의 잎은요, 아주 아름다운 붉은 색상으로 가을에 단풍이 듭니다. 떡갈립 수국 다음의 수국은 산수국입니다. 일본이 원산지로 120cm 정도로 감목 형태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고요. 여름에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형성되고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국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장수매화입니다. 아름다운 붉은 꽃이 매화를 닮았지만 매화와는 다른 장미과 낙엽 감목입니다. 풀명자나무의 원예 종으로 생육 조건이 맞으면 연중꽃이 핍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겨울 봄 꽃나무 공작동백입니다. 두껍고 광택이 나는 잎과 아름답고 매혹적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내병성과 내염성이 좋아서 해안가와 남부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로 이상적인 꽃을 위해서 양지식재를 권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늘어지는 수영이 아름다운 공작동백입니다. 라넌큘러스는 직사광선 아래에서조차 잘 자라나는 화초입니다. 직사광선을 잘 견디고요. 흙표면이 마르면 화분의 밑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정도로 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약간은 고개 숙이듯이 커다란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이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개화 기간이 무척 긴 식물로 3개월부터 4개월 정도는 꽃이 피고 나서 꾸준히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리에가 투스, 잎의 무늬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죠. 꽃 역시 매우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여름의 청량감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펜지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식물 되겠죠. 펜지 가장 인기 있는 색상 4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지는 잎과 꽃이 얇은 식물입니다. 이 말인 즉슨 식물 자체가 물을 적게 저장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식물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흙을 살펴보았을 때 물이 말라 있으면 물을 다시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봄 식물들은 우리를 약간은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죠. 솜털이 보슬보슬 나와 있는 솜털 데이지입니다. 색상은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빨간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지 대표적인 봄꽃이죠. 햇빛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며 쉽게 건조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귀여운 느낌을 주는 데이지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찔레입니다. 찔레는 일반 장미에 비해서 꽃과 잎이 조금 더 작게 피어나는 야생 장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찔레꽃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무척 강한 식물입니다. 말발도리입니다. 먼저 중품 분홍 말발도리 15cm 포트 보여드릴게요. 말발도리는 범에기가의 낙엽 관목으로 높이는 2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여기 12cm 포트에 겨울잠을 깬 노지활동한 말발도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새순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식물은 자란입니다. 난초가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로 습한 지역에서조차 잘 자라나죠. 햇볕이 강한 곳에서는 잎이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늘진 공간 좋아합니다. 그 옆에는 푸른색의 매력 이사도라 나와 있습니다. 이사도라 이렇게 잎과 꽃이 조금조금한 것이 특징인 파란 식물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퍼져 나가는 듯이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레인보우 토플입니다. 햇빛을 좋아하죠. 적절하게 햇빛을 보여주면 꽃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인보우 토플 이외에도 농원에는 잎과 꽃이 작은 미니 토플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해보니 정말 앙증맞죠. 바람에 체리 세이지가 흩날리면 상큼한 냄새도 같이 흩날리게 됩니다. 체리 세이지는 허브가로 유명한 식물 되겠죠. 향과 꽃이 모두 다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오프스입니다. 꽃이 피기 전인데도 잎이 파릇파릇하니 생동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앵초도 보여드릴게요. 앵초가의 습근성 단영초 되겠죠.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자라나는 것이 단연초 앵초입니다.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이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일반적으로 키는 크게 자라지는 않죠. 잎은 타원형으로 긴 모양도 있고 뾰족뾰족한 형태도 있고 다양합니다. 꽃이 비슷한 듯 달라서 앵초를 수집하는 정원가가 있을 정도로 야생화의 매력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탕타 앵초도 느낌이 다른 앵초와 다르죠. 벚꽃 앵초는 잎장이 세로로 긴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돌 앵초는요, 이렇게 꽃대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포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원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음을 뜻하죠. 또 하나 생명력이 아주 강한 삼지 구엽초입니다. 여러 종류의 삼지 구엽초 있는데요. 하늘하늘 잎장이 날리고 꽃이 흐드러지는 것을 보면 또 하나 삼지 구엽초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핑크 샴페인은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지 구엽초는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재 미목 매자나무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여러가지 효능도 가지고 있는 이로운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상록의아리입니다. 상록의아리 꽃은 작고 오밀조밀하게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의아리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요. 꽃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피어나게 됩니다. 추위에 강한 제비꽃입니다. 보랏빛깔의 핫진의 제비꽃 이렇게 포트마다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는 모습이 여리여리하지만 추위에 매우 강한 노지월동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꽃의 모습은요. 날비의 날갯짓을 닮은 듯 자라나게 됩니다. 핫진의 제비꽃 약간 보라 색상에 푸른 색상이 더 띄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비꽃은 노란 제비꽃인데요. 이렇게 먼저 꽃대 피워주고 있는 포트가 있어서 꼭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름답죠? 막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포트도 있고 아직 싹이 나지 않은 포트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굵은 식물도 보셔야겠죠. 더블겹 히아신스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고 추억과 유희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가 정말 진하고 좋습니다. 어떠한 향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히아신스와 수선화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표면이 약간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식물은요. 직사광선에 완전히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꽃이 지면 큰 화분이나 정원에 심어 놓고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로 관리해 주시면 매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바위치입니다. 농원에는요, 바위치 두 종류로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무늬가 아름답게 있는 무늬 바위치, 그리고 무늬가 없는 붉은 바위치입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토양이 비옥하면 잎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라납니다.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하죠. 다음 식물 수레국화입니다. 길게 쭉 뻗어 자라나는 수레국화는 아름다운 푸른 색감을 자랑하는 꽃을 피워주죠. 수레국화는요, 보기와 다르게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물마름이 빠를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제때 맞춰주는 것이 관건 되겠습니다. 루비 솔체입니다. 꽃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데 키우기 어렵지 않죠. 바람이 좋은 양지 선호합니다. 키가 쑥쑥 자라면서 아름다운 솔채꽃이 쭉 뻗어 자라나게 됩니다. 다른 솔채와 또 다른 느낌 있죠. 루피너스입니다. 다양한 색감 보여주고 있죠. 루피너스 농원의 중품과 소품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층층이 화려한 꽃을 피워주는 콩가의 식물입니다. 루피너스는 덥고 습한 환경보다는 약간은 선선한 공간을 선호합니다. 반양지에서도 무리 없이 자라나죠. 거득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서 장마철에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배수가 좋은 흙 선호합니다. 디기탈리스입니다. 유럽 및 북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양지나 반양지 또는 부분 그늘에서도 키우기 적합한 정원식물입니다. 은엽 가자니아입니다. 누가 설탕을 잎과 줄기에 보슬보슬 뿌려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은엽 식물이죠. 은엽 가자니아는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서 키우다 보면 봄에 이렇게 활짝 꽃이 피워줍니다. 버들 마편초입니다. 마편초는 정원에서 키우다 보면 어쩜 이렇게 번식을 잘하고 쑥쑥 자라나는지 너무나 기특한 식물 중 하나죠. 영하 16도까지도 월동을 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중품과 소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아지손이 중품입니다. 청아지손이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고 노지활동도 경우에 따라 가능한 야생화죠. 개체수를 늘리려면 분갈이를 할 때 큰 화분에 영양흙을 사용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더라고요.
또 꽃이 피는 식물에게는요, 햇볕은 필수죠. 더욱더 야생화인 지손이는 통풍과 햇빛이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지손이는 키우다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농원에 게르와 지손이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네요. 애기 지손이부터 잎의 모양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지손이가 종류별로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게보 지손이는 조금 진한 느낌의 풍노초와 같은 비슷한 꽃을 피워줍니다. 게르와 지손이는 곰보 지손이라고도 불리죠. 잎의 모습이 약간은 단풍잎을 닮은 듯한 느낌도 줍니다. 앞서 청아지손이 중품을 보았는데 청아지손이는 줄기에 붉은 빛깔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 5총사 보여드릴게요. 5종 세트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분홍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감이 아름다운 하양 아르메니아도 있고요. 잎의 색상이 자엽 색상, 잎의 모양이 칼립을 닮은 칼립 아르메니아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 주황 흑동의 나물입니다. 일반 동의나물에 비해 잎이 약간은 검은 느낌 주죠. 이와 대비돼서 노란색의 꽃이 아주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꽃이 매우 밝은 주황 노란빛이어서 너무 아름답죠. 녹화농이도 있습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생명력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뿔양귀비입니다. 가늘고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뿔 모양을 닮아 이름이 붙었고요. 해변의 해안, 절벽 꼭대기, 모래, 언덕 등등에서도 매우 잘 자라납니다. 둥글고 곱게 서는 줄기가 넝쿨성 성질을 가지고 자라면서 가지를 치게 됩니다. 밥티시아입니다. 콩가 식물로 5월부터 8월까지 오랫동안 꽃이 피면서 겹가지를 많이 뻗어냅니다. 추위와 더위에 강하죠? 보라무스카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라무스카린 예쁜 꽃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근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주가입니다. 아주가는 봄부터 여름까지 예쁜 꽃을 청명하게 피워주죠. 봄 계절에 피는 꽃들 대부분 밝은 햇빛 아래에 두시면 더욱더 꽃의 색상이 선명하게 자리 잡혀갑니다. 4종의 색감이 다 다르죠. 활짝활짝 피어나는 겹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은요, 혹시 분갈이를 하시게 되면 화분의 크기를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하단 잔디밭에 심어서 정원 자체를 가꾸어 주기도 하죠. 개족돌이풀입니다. 지방울 덩쿨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축축한 토양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꾼 버베나입니다. 농원에는 보라 색상과 진 분홍 색상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수꾼 버베나는 지피 식물로 넓게 퍼져나가며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식물 되겠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농원의 델피늄은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 톤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화려한 듯 단정한 느낌을 주는 식물로 정원 식재 가능합니다. 동글동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알리움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구근 식물이죠. 알리움은 꽃이 원형으로 피어나고 4월과 5월 사이에 개화를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마르고 휴면기에 들어가죠.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백리향도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뱀무입니다. 농원에도 여러 종류의 뱀무 있죠. 카멜레온처럼 색상이 변화한다 하여 이름 붙은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그 뒤에는 고산, 초롱, 장개주로 있습니다. 초롱 식물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야생성도 강해 노지 월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캐나다 메발톱 바람에 흩날리고 있네요. 캐나다 메발톱의 꽃의 모습도 매우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죠. 다음은 금낭아들 보여드릴게요. 금낭아가 아름다운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금낭아의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꽃의 모양이 사람의 심장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복주머니 모양과 비슷합니다. 꽃가루 색이 황금색이어서 금주머니 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금낭화입니다. 옐로우 리프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색상 황금 색상을 띠는 듯 아름답죠. 하트 모양의 꽃도 다금다금 열려내게 되겠습니다. 금낭화는 화분에서 키워도 되지만 노지에 심어서 키워도 좋습니다. 거의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잘 자라나죠. 화분에서 키울 때는요, 통풍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 햇살 받도록 관리해주세요. 농원의 깽깽이 풀 꽃이 보여진 보드가 있네요. 농원의 깽깽이 풀은요,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매력 있는 깽깽이 풀은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끼용담이 이렇게 보드의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용담은요, 아시아와 시베리아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겹고강나무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화단이나 정원 주변에 식재하는 거 너무 좋죠. 토양을 가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곳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서 부식질이 있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추위와 건조에 무척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다음 나무는 자엽안개 나무입니다.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 봄부터 성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햇빛과 물을 풍부하게 요구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3월부터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자라나는 잎이 건강하고 손상되지 않죠. 화분에 식재를 하신다면 너무 딱 맞는 화분보다는 약간은 넉넉한 크기가 좋습니다. 다음 식물 설류화입니다. 설류화 이렇게 새 잎이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흙이 마르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서 키우면 딱히 신경 쓸 게 없는 식물입니다. 지금처럼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시기에는 햇볕과 바람 잘 통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죠. 낙엽 화력 감목입니다. 도심 속 정원이나 베란다 어디든 잘 어울리는 너무나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커피를 내리듯이 천천히 주셔도 좋고요. 섬세한 물줄기가 나오는 물뿌리개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슬아지 산행두 나무도 얼굴 빼꼼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이제 점점 봄을 깨워줄 나무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은요, 개발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도 언제 바로바로 꽃을 터뜨려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붉은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샤론 개발선인장 추천드리고 약간 노란색의 화사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노랑 개발선인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야생화 대표 주자 토종노루기도 나와 있습니다. 청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노루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별빛 모양을 뽐내줍니다. 새털이 나와 있는 줄기 그리고 잎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브루네라입니다. 봄에 푸른 꽃을 피워주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뿌리 줄기가 천천히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두껍게 덮어갑니다. 지면 덮개 용으로도 괜찮죠? 부분 그늘, 반그늘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어떤 식물을 식재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유럽 페랭이도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페랭이는요, 작지만 강한 꽃을 상징합니다. 긍정적인 꽃말과 우리에게 친숙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페랭이입니다. 이렇게 구슬잔대도 나와 있는데요. 농원에는요, 구슬잔대, 실잔대, 깃털 동자 등등 여리여리하지만 강한 야생화 많이 있습니다. 다이샤입니다. 다이샤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꽃으로 45cm 정도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나죠.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수영 더 좋게 자라납니다. 하얀 주걱 비비추입니다. 줄기 끝부분에 있는 꽃이 개성있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우리나라 중부 남부지방의 산지 습지 시냇가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초연조입니다. 파란 색상 초연조 있는데요. 햇빛과 온도가 잘 맞으면 연중 개화를 하는 상록성 묘목입니다. 농원에서 항상 이렇게 파란색 날갯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상당히 오래 개화하더라고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역시나 개화 기간이 긴 앵초 되겠죠. 초록 색상의 잎과 쨍한 꽃잎의 아름다움이 조화롭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글다글 열리기 시작한 포트가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시작하면서 클레마티스 의아리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포트마다 약간씩 성장 속도는 달라도 모두 다 생명력이 강해서 어느새 덩쿨성 성질을 파르파르 발현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노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키우십니다. 정원 식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죠. 물론 베란다보다는 실외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어려운 식물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베란다에 관엽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관엽식물에 맞게 온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동백이라든가 수국 같은 나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클레마티스가 아주 좋은 선택지 되실 겁니다. 계절감을 지킬 수 있는 베란다라면 충분히 예쁘게 베란다에서도 클레마티스 의아리 키울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자라나면서 목들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줄기가 아예 두 동강 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꺾임, 벗겨짐 다 이겨내고 자라나게 됩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식재하실 때는요, 화분에서 꺼내서 식재를 하시는데 뿌리 정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오히려 잘못 만지면 뿌리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식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흙도 딱히 크게 신경 써주실 부분이 없는데 다만 배수의 배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펄라이트라든가 마사를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디언 주장의 모자를 닮은 인디언 앵초도 싹이 나오고 있네요. 데모르입니다. 4가지 색상 나와 있고 데모르의 특징은 꽃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봄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좋은 꽃 되겠습니다. 데모르는요,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물을 말리지 말고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색 폼폼쿠카입니다. 프랑스어로 폼폼쿠카는 방울소울, 방울 장식을 뜻하죠.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동글동글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 5가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지대에 설치해 주시면서 키워낼 수도 있죠. 아름다운 꽃이 생명력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봄꽃 같은 경우 거의 80에서 90% 정도 물이 말랐을 때 즉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꽃과의 귀여운 식물 분홍 달맞이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분홍 색깔 약간 붉은빛의 색을 띄우는 꽃을 피워냅니다. 향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조팝나무는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중국에서 온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의 해발 100m에서 1000m에 이르는 산야 각지에 분포하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모양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느끼실 텐데 마치 팝콘이 튀겨진 듯이 아름다운 꽃이 다금다금 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팝나무의 번식은 씨앗과 꺾꽂이로 하죠. 폭이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꺾꽂이는 3월경에 지난해 묵은 가지를 잘라서 흙에 삽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기 나누기는 이른 봄 싹이 트기 전에 케어내서 포기를 나누어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병솔나무입니다. 병을 닦는 소울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꽃을 가졌고요. 환상적인 붉은빛의 탐스러운 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는 스쳐 지나갈 지연정 꽃이 피고 나서는 절대 그냥 못 지나치죠. 토끼살이입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소형 관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분홍색의 큰 귀를 가진 노란색 얼굴에 토끼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는요, 스트랩토카르푸스라고도 불리죠. 앵초를 키우다 보면 너무 예뻐서 계속해서 키우게 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다소 부족해도 잘 피어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방울철쭉 먼저 보여드릴게요.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말이 사랑의 기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도에서 잘 성장을 하는 식물로서 반양지 또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되어야지 꽃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철쭉의 특징 되겠죠. 장미 철쭉입니다. 역시나 꽃망울 달려있고 수영도 풍성하게 예쁩니다. 방울철쭉을 비롯한 철쭉은 물관리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쭉이 선호하는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배양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분을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많이 자라면서 화분이 비좁게 느껴지는 경우에 분갈이를 하죠. 혹은 기존 흙들이 영양분을 모두 손실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새 흙으로 갈아타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는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 되겠죠. 엘라티오르 앵초입니다. 엘라티오르 앵초는 이렇게 구 모양으로 꽃이 한데 모여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티오르와 닮은 듯 다른 루빈 운남앵초입니다. 역시나 꽃이 한데 뭉쳐 피어났지만 엘라티오르 앵초에 비해서 더 작고 귀엽게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크기가 다릅니다. 노란 무늬 흰 붓꽃입니다. 노란 무늬 흰 붓꽃, 흰색 꽃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한국 특산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20cm까지 자라나고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칼처럼 길게 뻗어나갑니다. 솔잎 도라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잎 도라지는 하늘하늘 바람결에 춤을 추는 듯한 은은한 연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몬타나 의아리는 전정이 거의 필요 없는 품종으로 생각해주세요. 시든 꽃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한 인기의 독일 붓꽃 소품입니다. 독일 붓꽃 이렇게 얕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뿌리 통풍과 환기가 잘 되어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 속단 프로미스 투베로사입니다. 가뭄에 무척 강한 식물로 늦은 봄에 분홍색 혹은 자주색의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새로운 성장을 촉진시켜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견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화를 하고 키는 5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호짝약입니다. 호짝약 이렇게 막분에 심겨져 있죠. 작약은요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대품 작약도 있는데 영상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석창포입니다. 묵은둥이 되겠습니다. 석창포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건조와 가뭄에도 잘 견디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석창포 옆에 있는 이 식물 누구일까요? 토종솔채입니다. 이렇게 농원에서 깊은 겨울잠을 이겨내고 예쁜 새싹을 올려주고 있는 묵은주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토종솔채 옆에 투구꽃 나와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금낭화 대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펙타발리스 알바는 하얀 꽃이 피어나고요. 한라 개승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제주도 특산 식물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황백색이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야생화도 정말 종류가 많죠. 섬계 야각나무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5월부터 6월에 꽃이 피어나고 9월에는 예쁜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내한성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홀란드 할미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미꽃 특징이 새 솜털이 바글바글 나 있는 것 같아요. 삼색 앵초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삼색 앵초, 이렇게 꼭 보면 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삼색 앵초는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실 수 있는데 가을에 시켜주세요. 이름 보면은 이렇게 솜털에 덮인 싹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작약 대품 타펫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 작약 뿌리가 실하게 있습니다.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햇빛을 좋아하고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매화 헐떡이입니다. 숲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선호합니다. 매화 헐떡이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키우실 때 화분의 경우에는요,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매화 헐떡이 햇빛과 충분한 그늘 모두 괜찮게 잘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단풍잎 터리플입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단풍잎을 닮은 거 확인 가능하세요. 단풍잎 터리플은요, 사실 어떻게 키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봄의 야생화는요, 묵은동이가 이렇게 잘 자라나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위 초롱도 꽃이 달고 보트 채워주고 있습니다. 석잠풀 혹은 석잠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나는 숙군성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양지 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선호하고요. 키는 30에서 60cm까지 자라납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은 키가 8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유니크하고 독특한 파란색 꽃이 여름 7, 8월에 피어나게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고 건조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해바라기 앵초,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죠. 해바라기를 닮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 앵초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미니 엉겅퀴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엉겅퀴만의 야생화의 매력이 매우 뚜렷하죠. 칼립 금매화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화분에 심겨져 노지 월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닐천 같은 것으로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다육이 식물들 세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육식물은 사막지대, 고산지대와 같이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면서 자라났죠. 노지에서 월동을 시켰는데도 무리 없이 모습 그대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죠. 물주기보다는 통풍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예민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각각의 다육이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번식도 정말 잘 되는 식물입니다. 인기 나무들 데리고 왔는데요. 바위 수국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위 수국 60cm 이상의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수국은 우리나라 자생종 수국이죠. 덩쿨성 성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별수국 대품도 있습니다. 별수국 대품 이렇게 포트 굵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분홍 5대마리입니다. 분홍 5대마리 높이가 70cm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을 닮은 듯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야생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나무들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5대마리 나무는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정말 강한 낙엽 감목입니다. 공처럼 둥글둥글한 꽃이 아름다워서 일본에서 정원수로 정말 인기 많은 정원나무 되겠습니다. 실목련나무 있습니다. 낙엽 감목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하다가 가을에 아름다운 붉은 단풍까지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유럽 봄꽃은요, 하얀 꽃의 향기로움이 가득합니다. 화사한 봄의 향기를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몽우리일 때는 진분홍색으로 피어 있다가 꽃을 피우면 하얗게 꽃이 변화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 되겠습니다.
펜스테몬입니다. 자엽 색상의 잎을 가졌는데요. 펜스테몬은요, 수려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꽃을 피워주죠. 순지르기를 하거나 꽃이 지고 나면 키를 확 잘라서 키 낮춰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름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백두산 상록 기린초입니다. 기린초만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죠. 백두산 기린초는 습지나 건조 지역 상관없이 잘 자라나고 경사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혹시 경사면에 식재할 식물 찾는다면 추천드릴 식물 되겠습니다.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요. 5월과 6월에 개화를 합니다. 습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단풍잎 터립을 보여드렸는데 잎에 황금 색상으로 물이 들어있는 황금잎 터립을도 농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주황뱀무, 꽃미모 밝혀주고 있습니다. 뱀무 다양한 종류 농원에 들어와 있죠. 뱀무, 카멜레오 뱀무 등등 뱀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쉽게 그리고 예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숫잔대도 종류별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습지 정원이나 정원에 습기 많은 초지에 심어서 연출하기 좋은 야생화죠. 스타지 블루 숫잔대, 앞서 보신 숫잔대와 잎의 색상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니쿰입니다. 신종이죠. 국화과의 식물로 원산지 서아시아 동유럽입니다. 높이 30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꽃입니다. 잎은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 보시면 촘촘한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 샤스타데이지입니다. 농원에는 소품 하얀색, 중품 노란색 드러나 있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잎이 연잎 닮고 꽃은 양귀비 닮아서 이름이 붙었죠. 연잎 양귀비 황금색 수술을 가진 하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서 실내 및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습니다. 대표적인 봄 야생화 이사도라입니다. 노지 활동, 베란다 활동 모두 가능하죠. 양지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두고 키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펄라이트 약간 섞어서요.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릴 바늘꽃입니다. 고산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선호하죠. 봄에는 햇빛 잘 드는 양지,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반그늘진 곳 선호하죠. 금새우는 아닙니다. 금새우는 숲속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땅속 줄기가 염주 모양을 닮았다 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고채입니다. 분홍 장고채인데 농원에는 넝콜 장고채, 가든잎 장고채, 분홍 장고채 이렇게 세 종류 있네요. 국화 터리플입니다. 터리품 자체가 한국의 특산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 터리플 소품 있고요. 엘레강스 터리품 조금 더 큰 사이즈 있습니다. 네팔양지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초본입니다. 정원의 한 구석에 놔두어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 스카비오사입니다. 햇빛이 쨍하게 잘 들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정원 식재해서도 좋고 화분 식재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메발톱 중에 장미꽃을 닮은 장미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은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야생화 되겠죠. 오늘 야생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죠. 스토케시아 햇빛 충분하고 물 빠짐 좋은 토양 선호합니다. 건조와 추위에도 강한 식물들 되겠습니다. 로벨리아 이렇게 밥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자라면서 키가 수직으로 커지고 꽃대도 바르게 솟아납니다. 다음 식물은 토끼꼬리풀입니다. 토끼꼬리풀 강아지 풀처럼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데요. 강아지 풀보다는 더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바니테일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키는 30에서 60cm까지도 자라납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꼬리풀 식물들 들어와 있습니다. 은배초입니다. 은배초는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고 뿌리 줄기로 번식하는 식물로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청매와 붓꽃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초롱꽃 중 바위초롱입니다. 농원의 다양한 초롱꽃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추별입니다. 남도 부추인데요. 부추별은요, 농원에 블루 색상, 핑크 색상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남도 부추가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진한 부추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추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잎의 모양도 부추를 똑 닮은 모습입니다. 앵초는 꽃도 화려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인기가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카타파타 앵초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떼어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앵초도 있죠.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하여 삼색 앵초입니다. 색상이 총 3변 변하게 되죠. 붉은색과 푸른 색상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앵초 삼색 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는 일반적으로 노랑 색상의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연필붓꽃이죠. 연필붓꽃은요, 노지 월동도 잘 되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붓꽃 특유의 길쭉한 잎의 모양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아마릴리스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구근이 잘 생성되고 꽃대가 올라오려면요, 6시간 정도의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는 게 좋죠. 빛이 부족하면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잎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하게 키워주세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남도자리입니다. 남도자리 농원에 9cm 포트와 12cm 포트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 골라주시면 되겠죠.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고 불리는 플랑케니아입니다. 이래 봐도 나무의 한 종류죠. 매우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꽃도 작게 피어나죠. 농원의 페랭이는요,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백 페랭이는 2가지 종류 있죠. 홍시미와 노을 있습니다. 페랭이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2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페랭이 자체가 건조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요, 그늘 들이우면 꽃이 오랫동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낮은 지대, 건조한 곳, 메마른 공간, 냇가의 모래땅, 숲과 가장자리 등등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유럽 페랭이도 2가지 종류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페랭이 꽃이 지고 나면요, 마른 꽃봉오리는 깨끗이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꽃대 버리지 말고 말리면 말린 꽃에서도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은엽 색상으로 잎이 피어나는 춘절국화도 나와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어나죠. 분홍 계열 꽃 피어납니다. 야생화 범부채도 나와 있습니다. 매우 색상이 쨍하죠. 다음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도 건조와 추위에 강한 야생화고요. 키우시다가 봄이 오면 포기 나누기 해주시거나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는요, 잎은 다육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키우기 쉽습니다. 초롱꽃 꽃 많이 보시려면 키우다가 몇 해가 지나면서 분갈이 해주어야 될 시기가 올 때 비료와 함께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죠. 흙에다 심어주고 단단히 덮어주고 뿌리가 잘 나오지 않게 흙으로 덮어서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롱꽃이 꽃을 보여줄 때는요, 대부분의 식물이 그러하듯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꽃잎을 입고되어 있습니다. 꼬리풀은요, 단연초로서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키는 30cm에서 90cm까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꽃도 종류가 다양하죠.
꼬리풀의 꽃말은 달성하다, 이루다 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어요. 기관지 효능이 있는 약효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룩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 후룩스 있는데요.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차가 후룩스와 무늬 계열이 있는 무늬 후룩스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후룩스는 여름에도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무늬 후룩스는 이렇게 연보라 색상의 잎을 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매력이 또 다르게 다가오죠. 겹안개입니다. 겹꽃으로 안개꽃을 닮은 꽃 피워줍니다. 무늬 꽃다지도 예쁘게 꽃을 올려줍니다. 초록색과 연두 색상이 섞여 있는 잎에서 보라 색깔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 생각해주세요. 단의 여왕입니다. 단의 여왕은요, 절벽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러한 식물 중에 여왕처럼 고귀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벨벳 느낌의 잎이 예쁘죠. 사계 바람꽃입니다. 앞서 보신 알프스한계 루브라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사계 바람꽃 소품의 매력이죠. 꽃망울을 다금다금 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 프롬페시아입니다. 베란다에서 줄기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프롬페시아도 정말 멋들어진 느낌을 주더라고요. 다음은 야생화 넝골장구채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다년생 지피 식물이기 때문이죠. 정원에 심어두어도 너무 좋습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정원에 키워주셔도 되고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통풍을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장미입니다. 장미가 장미 속의 간목을 말하죠. 장미는 예로부터 사랑, 열정,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꽃이 화려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미를 식재해 주실 때에는 30에서 40cm 구덩이를 먼저 파내 주시고요. 우리 화분에서 장미 조심스럽고 예쁘게 꺼내 주신 후에 장미를 구덩이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미를 심을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봄과 가을에 양지 바른 곳에서 심어 주시는 게 좋죠.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장미는 뿌리가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게 뻗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깊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보라 솔채 소품을 봤었는데요. 중품 포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라 솔채 스키비 오사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리나라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태양의 식물, 태양을 닮은 꽃이라는 이름의 천인국입니다. 꽃이 매우 화려하죠. 주황색과 붉은 색상이 섞여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천인국은요, 거두기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포기를 키우는 것보단 여러 포기를 같이 합식하거나 모아 심기 하는 것이 더욱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샤스타데이지입니다. 9cm 포트의 소품과 겹 샤스타데이지 루나 중품으로 두 가지 종류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키워볼 수 있죠. 샤스타데이지는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 아스틸벨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틸벨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습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돌 사이나 지붕 등등 어느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소국입니다. 소국은요, 정원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되겠습니다. 소국은요, 영양분과 소도 꼼꼼하게 해주면서 키워주시면 집에서 키우기 안정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농원의 원평소국, 사계소국, 인뿌니 소국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소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아주가보다 작게 피어나는 미니 아주가 있습니다. 잎의 색상은 진한 자색이 있고 보랏빛깔 꽃을 뽐내는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일반 수선화에 비해서 확실히 독특한 모양과 이색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카페나
돌 정원에서도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설구화입니다. 설구화는 풍성한 느낌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선호하는 묘목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